한 권으로 읽는 삼국지. 나관중 지음. 리베르. 머릿말. 삼국지의 역사적 무대는 1800년 전 중국의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 오, 촉 삼국이 정립되었다가 다시 진으로 통일되는 시기이다. 이 파란만장한 제국의 흥망사와 영웅들의 활약상에 등장하는 인물만 400여 명이 된다. 흔히 삼국지는 인물소설이라고 한다. 그만큼 인물들의 묘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여 삼국지를 읽는 내내 분노와 좌절, 감탄과 웃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삼국지는 군령을 어긴 죄로 제갈량에게 참수당한 진식의 아들 진수가 집필한 정사 삼국지가 뿌리이다. 여기에 송의 문제가 삼국지의 내용이 간략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배송지를 시켜 주를 만들도록 했다. 이후 원나라 때 화보가 포함된 전상 삼국지 평화가 발간되었는데 짧은 분량에 문장이 조잡하였다. 14세기 말에 들어서 나관중이 전상 삼국지 평화를 뼈대로 하고 정사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섞어 소설 삼국지 연의를 썼다. 삼국지 연의가 나오자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널리 읽혀졌으며 수많은 작가들이 평역을 하였다. 이로써 삼국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사의 경우 위를 한나라의 정통적 계승자로 서술한 반면 연의는 촉을 한나라의 전통적 계승자로 서술하였다. 이 촉한 정통론은 나관중뿐 아니라 중국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당시 위의 조전은 한나라 황제를 끼고 있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오의 손권은 가문대대로 영토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등 나름대로 기반이 튼튼하였다. 반면 촉의 유비는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를 따르던 관우와 장비도 출신이 분명치 않은 시골 촌뜨기였다. 이들은 수많은 위기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으며 한나라와 천하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삼국지는 중화 문화의 뿌리이며 우리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삼국지에서 나온 출사표, 도원결의, 파죽지세, 읍참마속 등의 고사성어를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조조나 유비, 제갈량, 관우, 장비 등에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져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삼국지를 책으로 직접 읽은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다. 특히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분량을 소화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원본의 5분의 1의 분량으로 과감하게 줄여 한 권으로 읽는 삼국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짧지만 큰 줄기를 잘라먹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성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묶어 8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부패한 한 제국의 분열을 첫 번째 장, 각지의 영웅들이 중심을 잃고 서로 물리고 물리는 싸움을 하는 과정을 두 번째 장,
위기에 빠진 유비가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세 번째 장, 천하의 내세를 가른 관도대전에서부터 적벽대전까지를 네 번째 장, 삼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다섯 번째 장, 유비가 황제가 되고 삼국의 중심이 되었던 영웅 호걸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여섯 번째 장, 제갈공명이 유비의 유조를 받들어 6차에 걸쳐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과정을 일곱 번째 장, 마지막으로 삼국이 멸망하고 진제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여덟 번째 장으로 하였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어서는 삼국지를 읽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삼국지는 젊은이뿐 아니라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삶의 지침서이다.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 큰 꿈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용기와 침체된 의지를 다시 샘솟게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평역본은 원본의 5분의 1의 분량에 불과하지만 이야기의 줄기와 인물들의 묘사는 원본 못지않게 살려냈다고 자부한다.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꿈을 발견하고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줄거리 발단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 토벌을 위해 의병을 모집 400년 기틀을 다져온 한제국이 환관들의 득세, 권력투쟁, 매관매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왕권이 약화된다. 정치 혼란이 사회 혼란으로 연결되면서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든 장각을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이때 탁현 누상촌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살던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 토벌을 위해 의병을 모집한다. 유비는 의병을 이끌고 조조, 손견, 주전, 노숙 등과 함께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운다. 황건적은 토벌되고 참여한 장수들에게 높은 관직이 주어지지만 유비에게는 안희연 현위라는 낮은 관직이 주어진다. 전개 천하가 동탁, 이각과 곽사, 조조의 손에 넘어가는 등 물고 물리는 싸움이 전개됨. 조정에서는 권력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대장군 하진은 조조, 원소 등과 함께 환관들을 제거하기로 계획한다. 이를 위해 하진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탁의 군사를 낙양으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알게 된 환관들이 하진을 살해하고 환관들 또한 원소와 조조에게 모두 주살된다. 낙양으로 향한 동탁은 혼란을 틈타 궁궐로 들어가 권력을 장악한다. 동탁은 새로운 황제를 세우니 그가 바로 헌제이다. 권력을 장악한 동탁은 궁녀들을 간음하고 대신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등 악행을 일삼는다. 이에 조조는 각지의 제후들에게 경문을 보내 동탁을 제거할 것을 호소한다. 드디어 원소, 원술, 마등, 공손찬, 손견, 도겸 등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모여든다. 유비 형제 또한 공손찬을 따라 동탁 제거에 참여한다. 상황이 불리해진 동탁은 여포를 앞세워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와
문무백관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도망친다. 낙양에 입성한 제후들은 손견이 발견한 옥새로 인하여 천하를 얻겠다는 야망을 키우게 되고 극심하게 대립한다. 제후들은 각자 길을 떠나거나 세력 확장을 위해 물리고 물리는 싸움을 한다. 이때 조조는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한 황건적을 물리치고 대군을 얻는다. 한편 충신 왕유는 초선을 이용하여 여포의 손으로 동탁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동탁에 수하였던 이곽과 곽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포는 도망친다. 이곽과 곽사의 횡포가 동탁보다 더하자 헌제는 낙양으로 돌아오고 조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조조는 이제 천하는 내 손에 들어왔다고 기뻐하며 즉시 입성한다. 황제를 자칭한 원술은 조조, 유비, 여포, 손책 등의 연합군에 무너지고 원소는 공손창 등과 싸워 하북 일대를 장악한다. 또한 손권은 손견, 손책의 뒤를 이어 강동 일대를 장악하는 등 천하는 물리고 물리는 싸움으로 더욱 혼란해져 간다. 이때 군사력과 군량이 풍부했던 원소는 조조와 손권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먼저 조조를 치기 위해 70만 대군을 이끌고 관도로 향한다. 조조는 7만 군사로 70만 대군을 막아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었으나 참모들의 조언을 적절히 이용하여 원소군을 괴멸시킨다. 위기.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얻고 형주를 차지하지만 조조의 공격에 직면함. 이 시기에 유비는 영토도 없고 세력도 약해 20여 년 동안 공손찬, 도겸, 조조, 여포, 원소 등에게 의지하며 떠돌이 생활을 한다. 몇 차례에 걸쳐 죽을 고비를 넘긴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하여 신야라는 작은 고을을 다스리던 중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얻는다. 이때 중국 북부를 모두 차지한 조조는 천하 통일의 꿈을 품은 채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쳐들어간다. 때마침 유표가 죽고 뒤를 이은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유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강하로 도망친다. 절정. 촉, 오 연합군이 화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괴멸시키지만 영토 문제로 분열함. 일이 급하게 된 유비는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내 연합하여 조조군을 물리칠 것을 제의한다. 제갈량은 뛰어난 말솜씨로 손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주유는 적벽에서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화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괴멸시킨다. 조조와 손권이 싸우는 동안 유비는 형주 일대를 장악한다. 싸움이 끝난 후 손권은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서촉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형주에서 착실하게 기반을 다진 유비는 서촉으로 쳐들어가 평정하고 조조와 일전을 벌여 한중까지 얻는다. 한편 손권은 유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자 조조와 연합하여 형주를 쳐서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형주를 지키는 관우에게 선수를 치라는 명령을 내린다. 군사를 일으킨 관우는 승승장구하여 조조를 위협하지만 손권의 장수 육손의 계략으로 형주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는다. 결말. 천하는 위, 촉, 오, 삼국으로 나뉘었다가 결국 진을 건국한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함. 한편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는 헌제를 몰아내고 위를 건국해 황제가 되고, 유비는 한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촉을 건국해 황제가 된다. 이후로 손권도 오를 건국해 황제가 되니 천하는 삼국으로 분열된다.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7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를 쳐들어간다. 처음에는 연전연승하여 승기를 잡았으나 육손에게 대패한 후 백제성에서 병으로 죽는다. 유비의 뒤를 이어 유선이 황제가 되고, 제갈량은 위를 치기 위해 6차에 걸친 북벌을 감행하지만 실패하고 오장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갈량의 뒤를 이은 강유 또한 9차에 걸친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환관 및 대신들과의 마찰로 촉의 국력은 쇠퇴한다. 한편 위는 조비, 조예, 조방, 조환으로 이어지는 동안 왕권이 약화되면서 공명의 북벌을 막아낸 사마씨 일가가 권력을 장악한다. 사마씨 일가는 등해와 종해를 등용하여 촉을 멸망시킨다. 이에 조환을 몰아내고 사마염이 황제가 되어 진을 건국한다. 사마염은 오까지 멸망시키고 천하 통일을 이룩한다.